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 지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이 제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구나. 상황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짓는데 집에 여러분들 가장 주춧돌을 잘 여러분들 먼저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춧돌 자체가 이런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집을 어떻게 잘 짓겠습니까? 그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여러분들 하는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 기초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주춧돌을 일단 잘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의 물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끝이. 그럼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틀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틀을 전혀 이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니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총선에 패배하면은 윤 정부의 뜻을 한번 못 펼치고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서 죽을 각오의 한동훈, 서서 죽든 앉아 죽든 걷다가 죽든 간에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거죠. 서울법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는 정의관을 보게 되면은 서서 죽든 앉아서 죽든 기어서 죽든 날아서 죽든 다 죽기는 죽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근본을 외면하는데요.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 내용을 제가 행간의 뜻을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선거가 잘 안 돌아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거든요. 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공천자 대회에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대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자만을 경계하며 모두가 함께 가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자만하면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민심은 많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이번 총선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고 여기서 짓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 뭉쳤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 자기들이 표를 얻고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열실하고 느껴지는 지역 후보들은 더욱 절실하게 우세 지역은 더욱 진심으로 사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은 참 천상뉴스네요. 사사건건 국정의 회방을 놓은 세력은 점점 더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은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절실하게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표를 전산으로 만드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길 거고
그런 이야기가 제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번 총선에 지면 윤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고 지난 2년간 뭘 했노?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가 됩니다. 이번 선거를 망하게 하게 되면은 역사의 죄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치판에 다 싸그리 사라져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당이 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21일 남은 셈입니다. 21일 남은 셈인데 아무튼 간에 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죄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남겼나 이렇게 차분히 보니까 이번 총선의 패배는 국힘과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1156명이 찬성하고 84명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그런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분들이 다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13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1960년생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1960년생이 7, 8학번 7구학번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무진장 어렵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 일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치러지는지를 본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은 정확하게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이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유령 사전투표자수 한 장씩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306표를 집어넣었고 20개의 이런 관내 사전투표에는 37,771표가 더해졌고 이게 다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거 아닙니까? 7.65%를. 관내 사전투표만 따지면 7.55%고. 그렇게 해서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발표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좌우대칭에 17.5% 정도의 엄청나게 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개 합치면은 한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35%.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얼추 33점 몇 프로인 거죠. 34, 5% 정도가 표가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 선거가 이런 선거만 그럼 2023년만 이런 것이 아니고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는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진짜 투표지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서서 죽거나 일어서서 죽거나 걷다가 죽거나 날다가 죽거나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하다가 죽나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을 가지고 득표수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서구청장에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선거는 1311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2.04%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대 선거를. 2014년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뭐죠? 강서구청장 선거는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했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좀 본 거죠. 사전투표에 9명이 올 때마다 가짜투표 1장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지금 집권이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는 2장당 1장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거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게 말이 되냐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거를. 이 뭐로 서서 주거나 죽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과제인데 서서 주거나 앉다 주거나 뭡니까 헤엄치다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거대한 그 비리와 불법 부정을 모두가 덮은 거 아닙니까? 세층에서 특수통 검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다 덮고 이렇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쇼지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쇼죠.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 얼굴을 보면 제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대통령 모습이. 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제가 나이도 있고 무슨 여러분들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보내준 거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가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의 필수적인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사전투표자 수 개수 이런 필수적인 것을 여러분들 다 등한히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주장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범죄자를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람들이 보일 태도는 아닌 거죠. 본인들이 다 알지만 그걸 덮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뭐죠? 정권의 운명이나 한동훈 씨의 운명이나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도 다 결정이 된 거죠. 당신들이 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